안녕하세요. 백준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상속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로는 상속, 메소드 제정이랑 그 다음에 파이널 클래스, 파이널 메소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객체지향을 공부하면서 상속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는 부모 클래스의 멤버를 자식 클래스에게 물려줄 수 있다라고 이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런 그림 자체가 이제 이 PPT에서는 메모리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식 클래스가 상속으로 A 클래스, 부모 클래스를 상속받으면 두 개가 동시에 이제 메모리에 올라간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속이라는 거는 사실은 B라는 자식 클래스뿐만 아니라 뭐 다른 C, D라는 자식도 상속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속을 받음으로써 이제 장점은 이런 A 클래스가 쓰고 있는 이런 기능들을 다시 이제 우리가 상속을 받음으로써 재사용할 수 있게 유용하게 재사용이 가능하겠죠. 다시 PPT로 돌아와서 다시 읽어보면 이미 개발된 클래스를 재사용하여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기에 중복되는 코드를 줄인다. 그래서 중복되는 코드 재사용률이 많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남들이 또 만들어 놓은 코드들도 또 이제 상속을 받아서 사용도 할 수 있겠죠. 사실 그게 더 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클래스의 한 번의 수정으로 모든 자식 클래스까지 수정된 효과가 있다. 유지보수 시간이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모 클래스를 수정하면 상속받아져 있는 자식 클래스도 자동적으로 수정이 되겠죠. 어느 정도 일부분에 대해서요. 뭐 재정의를 하지 않았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거를 코드적으로 보면 요렇게 이제 클래스를 만드는 거는 우리가 많이 해봤어요. 그쵸? 요거는 이제 필드고 그 다음에 메소드도 이제 들어있죠. 근데 B라는 클래스에서 여기도 뭐 이제 필드도 있고 메소드도 있지만 이스텐즈로 해가지고 여기 A라고 이렇게 사용 쓰게 되면 A 클래스를 상속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A를 가지고 우리가 뉴를 하게 되면 A 클래스를 가지고 어, 뉴를 하게 되면 요것만 이제 메모리에 들어가겠죠. 기본적으로 이렇게만 되겠죠. 이렇게만 될 텐데 이 B 클래스를 가지고 우리가 이스탠드 A라고 넣어놓은 상태에서 상수가 받겠다라고 해놓은 상태에서 B 클래스를 뉴를 하게 되면 A는 자동적으로 추가가 돼서 메모리에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메모리에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에 따라서 이제 코드를 우리가 실행할 수 있냐 없냐가 이제 기본적으로 결정은 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시작하기 전에 한번 내용을 봤고요. 그래서 좀 이제 자세한 내용을 다음 장에서 보시면 이제 상속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상속은 이제 자식 클래스 선언 시 부모 클래스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선택권이 이제 좀 자식한테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스포츠카를 스탠지에서 칼을 이제 상속받는 건데요. 뒤에 이렇게 붙이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부모 클래스를 상속할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자바의 기본적인 규칙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부모가 있다 그러면 부모 클래스가 A가 있다면 그 A를 상속받는 B도 있을 수 있고 C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얘를 또 상속받는 D도 있을 수 있고 E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부모 X라는 클래스를 B가 A라는 클래스 상속받고 있으면서도 X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요거는 이제 어, 그 다중상속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자바에서는 이걸 안 되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상속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자바에서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상속 두 개, 요렇게 다른 클래스 두 개를 상속받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클래스만을 상속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되고 이제 하나의 클래스에 대해서만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자바의 룰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 클래스의 프라이빗 접근자를 가지면 필드와 메소드는 상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우리가 접근 제한자를 저번 이제 중간고사 전에 아마 배웠었는데 그 룰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접근 제한자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디폴트 같은 경우는 같은 어, 패키지에서만 이거를 쓸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상속이 아니라 실행을 시키려고 하면은 뉴 연산자를 쓰려고 할 때도 디폴트에는 같은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것만 쓸 수 있듯이 이것도 그대로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라이빗으로 선언을 해 놓은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쓸 수 없겠죠. 예, 어떤 것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빗으로 선언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하지 말라고 정의해 놓은 그런 이 클래스에서 접근하지 말아야 될 걸로 정의해 놓은 부분에서는 상속을 받았다 하더라도 거기를 접근할 수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같이 실습하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 지금 코드는 한번 이제 우리가 상속을 받기 위한 코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PPT에 넣어놓은 것들은 꼭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해가지고 실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셀폰이라는 점 자바라는 클래스가 하나 존재하고요. 당연히 이제 뭔가 셀폰이니까 가장 이제 최상위에 있겠죠. 부모 클래스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DMB 셀폰이라고 하는 거는 상속받은, 네, 셀폰을 상속받고 있죠. 그래서, 자식 클래스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DMB 셀폰을 이제 실행시켜줘야 될 그런 메인 함수가 들어있는 부분인데요. 이 메인 함수 내용을 보면 이제 DMB로 이제 얘를 뭐, 뉴를 해서 거기 있는 기능들을 사용하는 건데, 이거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직접 코드를 실행시켜 보는 게 낫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 열어놨는데, 어, 네. 저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많은 저것들이 있어요. 한번 보면, 어, 우리가 이제 상속받은 셀폰에 대해서 일단 먼저 봐야겠죠. 셀폰에 대해서 먼저 보면 셀폰은 모델이랑 컬러를 입력하고 그 다음에 메소드들을 많이 써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전화에서 사용되는 메소드죠. 뭐 전원 키든지 아니면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리시브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DMB 폰에는 이제 생성자가 여기에는 이제 들어갔죠. 생성자가 들어와서 이 필드엔 없는 여기 보시면 모델이랑 칼라에 대한 필드는 없죠. 그래서 그것들을 추가와 그다음에 DMB에 채널을 추가하는 부분이 더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메소드에는 DMB에만 있는 메소드들을 추가하겠죠. 그래서 DMB를 키고 채널을 변경하거나 DMB를 끌 수 있는 것들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행 메인 함수에서는 메인문에서는 이제 어, 셀폰이 아니라 DMB 셀폰만 이제 하게 되는데, 생성하게 되는데, 뉴를 하게 되는데, 이때 자바랑, 어, 자바폰이랑 검정이랑 10이라는 숫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델이랑 칼라랑 그 다음에 채널을 선택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채널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프린트를 해보면 모델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쪽 셀폰에 있는 내용들이죠. 여기 필드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채널들을 추가하는 거, 그리고 상속받아서 쓰는 것들이라고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셀폰에 쓰는 것들은 다 출력을 해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고 전원을 킵니다. 이런 거 되고, 그 다음에 밑에 세 줄은 이제 DMB에서 쓰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 우리가 만들지 않은 클래스들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런 클래스들을 상속받아서 같이 또 내가 기능을 추가해가지고 사용하는데 이제 유용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상속을 아주 기본적인 코드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따라하면서 이게 어떻게 구동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이거를 따로 설명드린다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또 이걸 보시면서 의문점들이 좀 생겨야지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를 또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이런 걸로 보시면서 의문점도 좀 생겨보고 생각도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가장 기본적인 이제 코드니까요. 실행 결과를 한번 보면서 내용 어떻게 코드가 돌아갔을 것 같으면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기서 이제 보시면 뭐 이렇게 뉴를 했지만 요걸 하게 되면 요쪽 생성자를 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얘는 일단 생성자가 없어요. 뭐가 문제가 있겠죠. 왜 생성자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생성자가 없더라도 자동으로 생성자가 생긴다고 했어요. 근데 자동으로 생성자가 생긴다고 했지만 여기서도 또 특별하게 생성자를 호출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뭐 이것도 자동으로 호출해준다든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처음에 무조건 시장은 생성자가 있어야지만이 램에 올라가겠죠. 그래서 생성자가 다 끝나야지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램에 올라가기 때문에 흰 메모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생성자가 구동되는 것들. 그래서 이쪽에서는 디스라고 사용하고 있지만 얘네 둘을 디스라고 사용하고 있지만 네, 요거는 얘들은 또 존재하지 않아요. 채널밖에 존재하지 않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상속 받아서 쓰기 때문에 내 쪽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보이겠죠. 그래서 요거에 있는 스트링 두 개를 갖다 쓰는 생성자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메소드는 어차피 동작이기 때문에 메소드들은 동작이기 때문에 현재 맨 처음에 이제 new를 했을 때 요 단계에서는 크게 동작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죠. 그리고 뭐 필드도 만약 생성자에서 뭘 하지 않았다면은 필드도 크게 동작은 없겠지만 생성자에서 우선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아웃을 통해서 그런 결과들을 쭉 뽑아 보는데 이거는 디스로 저장됐지만 어, 이쪽 그 필드에서도 갖다 쓸 수 있는 거죠. 상속받은 것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DMB가 직접 가지고 있는, DMB 셀폰이 가지고 있는 것도 이제 출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메소드들은 동작이죠. 동작이지만 문제 없이 이제 쓸 수 있죠. 그 상속받아도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상속받은 얘가 아닌 이쪽에 있는 메소드들을 사용하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동작하는 거니까요. 이건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되시면 꼭 타이핑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습 시간대에 이런 실습은 거의 진행하지를 않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진행하고 그 다음에 음, 제가 이제 진행해야 될 것들은 그런 것들은 이제 다른 것들 좀 이거와 다른 문제적인 것들을 좀 풀어야겠다라는 게 지금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자식이 객체를 생성할 때 부모 객체를 먼저 생성되고 그 다음에 자식 객체가 생성된다. 이렇게 했는데 뭐 스택 영역에는 당연히 주소 번지만 저장을 하겠죠. 주소 번지만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어 이때 이제 이렇게 통해서 자식 객체가 생성되면서 부모 객체까지도 생성이 되겠죠. 왜냐하면 자식 객체를 먼저 우리가 생성자를 부르니까 자식 객체를 먼저 생성자를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쨌든 셀폰을 스택하게 되면 얘가 어떤 누구를 상속을 받았는지 단체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맨 처음에 이제 뉴를 할 때는요. 누군가의 상속을 받은 건 중요하지 않지만 어쨌든 이 상속받은 자식이 우리가 맨 처음 만들 때는 상관없지만 상속받은 클래스 자체가 부모 클래스를 호출하는 그런 구조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코드에서는 그런 걸 보지 못했어요. 사실 코드에서는 보시면 상속받은 거 요거 빼고는 어떤 것도 부모 클래스를 호출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보면 그 내용이 여기 들어있죠. 자식 생성자의 맨 첫 줄에는 부모 생성자를 호출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슈퍼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슈퍼라는 걸로 통해서 우리가 아, 부모 클래스를 자동으로 호출하는 거예요. 첫 줄에. 우리가 만약에 값을 안 넣어주면 명시적으로는 부모 클래스를, 명시적이죠. 자동적으로 생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냐, 이게 부모 생성자의
이렇게 매개 변수가 있는 그런 생성자가 있다면 이거는 명시적으로 우리가 꼭 표기를 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아까 그 소스에서 같이 좀 테스트를 해보면 어떻게 해볼까요? 여기서 슈퍼를 호출하죠. 슈퍼를 호출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여기서 이제 슈퍼를 호출하는데 이때 슈퍼를 만약에 어 이걸 두 개 지우고 어차피 얘는 또 위에 있는 거니까 얘를 호출 안 한 상태에서 요 밑에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에러가 나죠. 슈퍼는 만약에 할 거면 맨 위에 있어야 돼. 위 두 개를 제가 안 쓴 거는 얘를 호출 안 하고도 쓸 수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사실 쓸 수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슈퍼는 누구보다는 위에 있어야 돼요. 얘네보다는 위에 있어야 돼요. 그쵸? 내 필드에 있는 걸 사용하고 싶어도, 이 지금 상황에서 내 필드에 있는 걸 사용하고 싶어도 슈퍼는 항상 맨 위에 존재해야 됩니다. 메소드에서, 아니, 생성자에서는. 생성자에서는 맨 위에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코드들이 들어오는 거죠. 기본적으로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겠죠. 네. 그 다음에 셀폰도, 이렇게 해서 이제 셀폰이 있겠죠. 이것도 우리가 써주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제 그 네, 자동적으로 여기에 호출이 될 거예요. 우리가 자동적으로 호출되는 게 아니라, 어, 여기도 작성하지 않아도 이게 작성돼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죠. 저번에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이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메소드에서 하나의 값을 받는다면, 이런 식으로 값을 받는다면, 여기서 에러가 나겠죠. 당연히 슈퍼를 이렇게 쓰면 안 되니까. 그렇겠죠. x라는 값을 뭔가 넣어주는 동작을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뭐 10을 넣어주면 에러는 안 나겠죠. 제가 뭐 다른 동작은 안 했지만 지금 다른 동작은 안 했지만 이런 식으로 x라는 값을 받게 되면 얘도 넣어줘야 된다. 근데 뭐 이것도 어, 생성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두 개도 만들 수 있으니까 생성자를 이런 식으로 두 개 만든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굳이 슈퍼를 안 넣더라도 여기로 자동으로 호출될 거니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는요. 근데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메소드를 지워버린다면은 에러가 발생하겠죠. 에러의 내용은 슈퍼를 이제 명시적으로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인트 값에 맞게 구성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머 클래스에서 이제 슈퍼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앞에서 이제 지금은 다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좀 이런 테스트를 안 해봤어요.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뉴를 해서 하나의 아이고 잘못 만들었습니다. 하나의 패키지를 추가로 더 만든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 추가로 제가 패키지를 더 만들었죠. 안에다가 패키지 하나 더 만들었는데 여기서 얘 셀폰을 요 안에 넣어버리면 얘네들은 다 에러가 나버려요. 그쵸? 이쪽에는 퍼블릭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퍼블릭을 달아주고 또 퍼블릭을 달아주고 그 다음에 얘도 계속 스페이스를 먼저 찍네요. 퍼블릭 퍼블릭을 달아주면 이때부터
오타가 있었네요. 퍼블릭을 달아주면 접근 제한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지금 좀 잘 안 보이시죠? 이쪽은 좀 이렇게 보여드리네요. 네. 제가 좀 이걸 좀 패키지를 구분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헷갈렸죠? 여기가 안 보이는 상태에서 제가 동영상 찍으니까 예, 좀 잘못 찍었습니다. 어쨌든 그냥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패키지가 다른 상태에서 디폴트라는 그런 상황에서 방금 이게 다 디폴트였죠? 이게 다 지워지면 이렇게 생성자가 디폴트로 되어 있으면 쓸 수가 없겠죠. 퍼블릭은 패키지가 달라도 쓸 수 있는 이제 접근 제한자다 보니까 예, 이런 거 만약에 프라이빗으로 또 들어갔다 그러면은 당연히 더 더 안 되겠죠. 여기서 프라이빗은 아예 쓸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제외하고 이제 쓴다든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를 달랐을 때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걸 퍼블릭으로 변경한다든지에 따라서 이제 접근 제한자. 요거는 제가 아까 방금 맨 앞장에서 먼저 했어야 되는데, 요 앞에서 슈퍼하기 전에 먼저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내용 빼먹어가지고 지금 추가로 이런 식으로 패키지에 따라서도 이게 되고 안 되고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걸 다시 지우면 이때는 또 이제 같은 패키지 안에서는 퍼블릭이 없어도 디폴트로 선언을 해놔도 사용하는데 문제 없겠죠. 예. 그래서 프라이빗을 선언하면 같은 패키지 안에서도 안 되지만 디폴트로 선언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구동이 된다라는 내용까지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앞장에 원래 그 접근 제한자에 따라서도 예, 요 내용이 있었는데 요거를 설명을 좀 빼놔가지고 한번 이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코드에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빼놔서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슈퍼도 사용해 보면서 그래서 어, 슈퍼를 너무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예,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어, 여기서는 이렇게도 사용이 되지만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겠죠. 예. 요 모델이라는 거는 내 메소드일 수도 있지만 사실 부모의 메소드잖아요. 그래서 부모를 호출할 때 하고 싶을 때는 슈퍼라는 거를 이용해서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필드라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필드를 디스로 부르듯이 뭐 내가 상속받았기 때문에 디스로도 부를 수 있겠지만 슈퍼로 부를 수 있겠죠. 그 대신 얘는 슈퍼로 부를 수 없겠죠. 그렇겠죠. 이건 당연한 거겠죠. 왜냐면 뭐 부모가 가지고 있는 채널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가 아니기 때문에 디스로 부르든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필드는 디스로도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슈퍼로도 부를 수 있을 거예요. 그 대신 만약 부모가 동일하게 채널을 가지고 있다. 요럴 때는 확실히 구분이 되겠죠. 요럴 때. 요럴 때는 디스로 하거나 아니면 슈퍼로 하는 요런 동작들이 달라지겠죠. 예. 어쨌든 어떻게 부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사용하진 않아요. 사실 잘. 왜냐면 어, 슈퍼를 이용해서 그쪽에서 필드를 이렇게 사용하진 않죠. 웬만해서는 필드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제가 보여드리기 위한 예제고, 예. 이렇게 사용하지 않겠죠. 왜냐면 이거를 누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명시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 헷갈리겠죠, 여러분들. 디스로도 있고 슈퍼로도 존재를 하면 요거는 좀 헷갈리기 때문에 필드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예제로서 보여드린 거죠. 어쨌든 두 개를 타고 갈 수 있는 조건들을 다 보여드린 거예요. 세 가지 이름이 다 존재하죠. 내 메소드로 들어온 채널과 내가 가지고 있는 필드와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필드까지 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PPT로 다시 넘어와서 이제 메소드의 제정이에요. 오버라이딩이라는 이제 용어로 많이 사용하고요. 메소드를 어쨌든 재정의라 해서 우리가 이제 쓰고 싶은 것들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뭐 또 똑같은 이름으로 이제 다른 기능들을 더 추가하고 싶거나 아니면 다른 기능을 내가 넣고 싶다면 이럴 때 이제 오버라이딩을 많이 쓰게 되겠죠. 그래서 부모 클래스가 자식 클래스가 사용하기에 부적합할 경우 메소드가 부족할 경우 자식 클래스에서 수정해서 이제 사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메소드 제정의 방법은 부모 메소드와 동일한 시그니처를 가져야 돼. 이름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접근 제한자를 더 강하게 제정할 수 없다는 거는 이제 만약에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 메소드였다면
변경이 하다는 뜻이겠죠. 왜냐면은 더 강하게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디폴트로 있는 거는 퍼블릭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어, 반대로 퍼블릭으로 되어 있는 거 우리가 디폴트나 프라이빗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메소드를 재정의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는 재정의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스레스 예외 처리 본분인데 이거는 나중에 예외 처리했을 때 그때 한번 더 자세히 한번 얘기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일단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정의를 하게 되면 요게 이제 부모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요 코드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자식 클래스예요. 자식 클래스인데 이쪽에서 지금 보면은 그 이런 식으로 이름을 똑같이 했어요. 이름을 똑같이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메소드 2번을 했는데 요럴 때 이제 호출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메소드를 이름을 동일하게 같은 시그니처를 가지게 되면 시그니처죠. 같은 시그니처를 가지게 되면 이렇게 호출했을 때는 부모 클래스에 있는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 정의되어 있는 내 가족, 뭐지, 그, 자식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 2로 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예제를 보시면, 한 장으로 이제 예제를 표현했는데, 어, 계산기에 대한 예제예요. 그래서 컴퓨터로 계산하는 거와 이제 계산기로 계산하는 건데, 요 함수를 보시면, 여기에 에어리어 서클이라는 메소드를 보시면, 그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파이라는 값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14159라는 파이라는 값으로 계산했는데, 어, 컴퓨터에서 이제 계산한다 그러면 더 성능이 좋겠죠? 우리가 이제 자석을 상속받았으니까 이렇게 메소드를 재정의를 한 거예요. 예, 맵 함수에 있는 파이라는 값으로 좀 더 소수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값으로 우리가 재정의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걸로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네,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여기 보시면 처음에 calculator로 계산을 하죠. calculator로 계산을 해서 3.14.159라는 값이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반지름이 10인 값으로 넣은 거죠. 근데 컴퓨터에 있는 mat.py라는 곳에 있는 값을 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계산하면 계산 능력이 더 좋을 테니까요. 소수점이 더 아래자리까지 이제 출력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example이라는 메소드에서 메인 함수가 있는 곳에서 이제 호출했을 때 calculator와 그 다음에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면적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거고요. 어, 이거를 이제 재정의를 한 거죠. 똑같은 이름으로 재정의를 한 건데, calculator에 있는 값을 이런 식으로 쓴다기보다는 사실은 그 앞에 거를 호출하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기능들을 더 넣을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사실 이렇게 이제 사용한다기보다는 보통은 이거는 완전히 이제 극명하게 좀 갈리긴 했는데 사실은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죠. 뭐 r이라는 값으로 이런 식으로 아마 사용을 한다든지 뭐 네, 이런 식으로 원래는 해서 뭐 이걸 가지고 또 뭘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좀 예제가 맞진 않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마 사용을 하겠죠. 기본적으로는요. 그래서 얘를 재정의할 때는 이거를 두고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이제 내가 원하는 기능들을 넣고 싶은 때가 좀 많을 거예요. 실질적으로는요. 완전히 이렇게 기능을 재정의하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겠죠. 예, 뭐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재정의를 했을 때 같은 이름을 쓰더라도 이제 그 슈퍼에 있는 메소드를 기본적으로 호출하고 그 결과를 받고 난 그 결과를 가지고 뭔가 다른 기능들을 더 추가해서 예, 뭐 파이 값을 변경한다든지 이런 걸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건 요 함수에서는 그렇게 딱
딱히 생각나는 그런 적은 없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카큘레이터랑 이렇게 계산되던 게 카큘레이터로 계산하고, 뭐 그 결과를 받아서 뭐를 또 하는, 이런 식으로 원래는 구동이 돼야 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좀, 예, 그런 예제가 더 맞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또 이렇게 주석 아니고 이렇게 골뱅이로 좀 다는 게 있어요. 이런 거를 어노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어, 이, 이 컴파일러의 특징이 안 맞는 컴파일러에서 우리가 이제 어쨌든 어, 메소드 재정의하는 건데 이게 재정의인지 아닌지를 사실은 정확하게 컴파일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그 골뱅이를 사용해가지고 기능들을 좀 부여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아마 예전에도 우리가 이제 몇 번씩 그렇게 코드를 자동으로 생성하거나 이럴 때 이제 생겼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거를 이제 재정의하겠다라는 오버라이드라는 이제 메시지를 써줌으로써 어,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 이게 꼭 코드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저기 있든 없든 코드에 영향을 주진 않아요. 요게 없다고 해서 코드에 뭐 어떤 영향을 준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재정의를 안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지만 요걸 써줌으로써 요게 이제 재정의를 하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제가 요 이름을 쓰고 요걸 뺐다. 그러면 에러가 나죠. 왜냐면 난 이걸 재정의하겠다고 위에다가 어노테이션으로 써놨으니까요. 근데 얘를 또 제거해버리면 뭐 이거는 이제 여기를 호출하고 뭐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R 값이 있으니까 뭐 R이 아니라 여기는 인트 R로 해버리면 에러가 안 나죠. 분명히 내가 요거를 재정의가 아니라 요 메시지를 놔두게 되면 이건 재정의가 아닌 거죠. 내가 이건 실수를 했겠죠. 이 코드상에서는 이렇게 놔뒀다는 것 자체는 난 재정의 하려고 그랬는데 요거를 똑같이 안 써준 거예요. 제 자체가. 똑같이 안 써줘 버리니까 이건 재정의가 아니라 새로운 메소드를 만든 걸로 된 거겠죠. 예, 요게 달라져도 우리가 이제, 메소드를 이제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이름이 같아도 여러 개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이때 요런 어노테이션을 하나 달아주면, 네가 이거는, 그,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이제 확실히 아는 거죠. 너가 이거를 어, 메소드 오버라이딩 하려고 사용한 거였구나라는 걸 확실히 아는 거죠. 그래서 너는 오버라이딩 하려고 사용한 거라면 그거에 맞게 해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거죠. 위에 거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얘는 이렇게 넣어주고 얘는 이걸로 바꿔주고 예 이런 식으로 맞춰준 거죠. 여기에 이걸 하나 더 추가를 해줬네. 반대로 여기 지금 칼큘레이터 이걸 추가해주는 거였네. 크레이트드가 아니라 요거를 복사해서 맞춰주라는 거죠. 예, 맞춰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단축키로는 컨트롤 스페이스를 통해서 사실은 여기서 다 안 치더라도 AR 치고 컨트롤 스페이스만 치면 몇 가지가 뜹니다. 그래서 에어리어 서클을 선택해줘도 기능 상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죠. 예, 이거는 다 생긴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까 앞에 내용들을 다 추가하는 방법도 존재를 합니다. 네, 네, 그렇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어노테이션 사용 방법들도 제가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코드가 더 안정적으로 이제 구성할 수 있겠죠. 내가 이거를 어노테이션을 써놓고, 어노테이션을 이제 오버라이드라고 써놓고 이제 오버라이딩을 할 생각이었는데, 내가 뭔가 실수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코드한테 알려주는 거죠. 난 이거를 꼭 그 오버라이딩으로 쓰겠다라는 거를 지금 명칭을 그대로 동일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네,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부모 메서드 호출하는 방법인데요. 부모 메서드를 호출하려면 뭐 차일드에서 방금 제가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방법이죠. 그래서 슈퍼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부모 메서드도 호출할 수 있다라는 방법입니다. 상속을 받아서 이제 재정이 했더라도 슈퍼라는 걸 쓰게 되면
부모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라는 것은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쓰다 보면 슈퍼는 많이 사용하게 되니까요. 이제 그런 슈퍼를 통해서 부모에 있는 그런 메소드 호출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앞에서도 이제 슈퍼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가 필드도 접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의 필드도 접근할 수도 있고, 부모의 생성자도 접근할 수 있고, 부모의 메소드도 접근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많이 바꿨다 하더라도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파이널 키워드인데요. 파이널 키워드는 많이 쓰는데 거의 뭐 이제 변경할 수 없다든지 이런 것들 위주에서 사용을 하게 돼요.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상소 부분 이제 파이널을 이런 식으로 앞에 퍼블릭 앞에 이제 클래스 앞에다가 파이널을 쓴다든지 그 다음에 이쪽 메소드에서는 이렇게 접근 제한자 앞에 파이널 쓰고 리터널이나 메소드를 쓰게 되면 요거는 상속을 받을 수 없는 부모 클래스를 만드는 거고 상속을 받더라도 재정의 할 수 없는 부모 클래스를 만드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없는 클래스 중에는 스트링 클래스가 아마 상속을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속을 받을 수 없다는 거는 앞에 파이널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어, 스트링은 상속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키워드로 이제 파이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상속을 안 받는 거라든지 아니면 재정의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정의할 때는 파이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 키워드로 좀 보시면 상속은 부모 클래스의 필드와 메소드를 자식 클래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네, 생성자는 사용할 수는 없죠. 필드와 메소드는 사용하니까 뭐 접근 제한자를 제외하고 그런 게 아니라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지만 생성자까지는 우리가 뭐 변경하거나 하진 않지만 생성자도 무조건 그거에 맞춰서 호출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모 메소드 그리고 재정의는 부모에 가지고 있는 메소드들을 자식 클래스에서 다시 정의해서 이제 사용하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파이널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에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부모 클래스로 사용할 수 없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자식 클래스에서 그 파이널 메소드는 자식 클래스에서 메소드로 호출할 수 없다. 예, 여기로 해서 일단은 상속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다 했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에서는 이제 상속에 대한 이제 다른 부분들을 더 다뤄보겠습니다.